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건축물 맞는 거죠?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2번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가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맞죠? 3번 수용인원 150명인 운동시설. 자,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자,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150명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수용인원 300명인 판매시설. 자, 판매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예요. 500명 이상일 때 그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수용 인원이 300명 아니라 500명 이상이 돼야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예요. 의료시설. 자, 1번 치과병원, 2번 조산원, 3번 동물병원, 4번 한의원. 자, 지금 보면 이 네 가지 보기 모두 좀 병원과 약간 관련이 있어 보이죠? 의료시설이 되겠는데, 자, 보기 중에서 의료시설은 딱 한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 자, 뭐냐? 바로 여기는 치과병원. 치과병원만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조산원이나 동물병원,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로 분류되지 않고요.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의 치과병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자, 지금 이제 누구를 물어본 거냐면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권자. 자, 누구예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바로 시도지사인 거죠. 시도지사가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에 시도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 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에서 바닥 면적이 얼마다?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맞는 거죠? 차고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같은 경우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2번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러니까 지하층이나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거죠. 자, 맞고요. 3번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틀렸죠? 10대 이상이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맞는 거죠. 그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동차 10대 이상이 아니라 20대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는가? 자, 보기 중에서 그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그 설치 대상 중에서 어떤 시설이냐? 바로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냐?
바로 이거는 얼마냐? 500제곱미터죠.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인 경우 그때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에 5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틀렸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 이것은 제외죠, 제외. 그렇죠?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맞는 거죠. 1,000톤 이상 맞고요. 3번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맞죠?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맞고요. 4번의 문화 및 집회 시설도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정답 1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 보시면 보기 보세요. 시도지사, 2번 의용소방대장, 3번 기초자치단체장, 4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자, 정답은 바로 4번이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데,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소방청장도 있습니다. 소방청장.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자, 이렇게 답이 보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청장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소방관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문제 보기에 소방관서장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소방관서장,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통틀어서 소방관서장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지하구 맞고요. 2번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700m 이상이다. 틀렸죠. 터널의 길이가 700m 이상이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700m 이상이 아니고 1000m 이상일 때죠. 그렇죠? 지하가 중에서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맞죠? 교정시설 맞고요. 4번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터널의 길이는 1000m 이상일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시장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자, 여기 보시면 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차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바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 부과를 부과할 수 있고 징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죠. 그래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의 소방서장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는 제1류부터 6류까지 6개의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위험물의 성질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제1류 산화성 고체 맞고요. 2번 제2류 가연성 고체 맞죠? 3번 제3류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 4번을 보시면 제 사료 위험물이 인화성 고체라고 했어요. 자, 아니죠. 인화성 고체가 아니고요. 이거 틀렸죠? 뭐예요? 인화성 고체가 아니라 액체죠, 액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뭐 경유, 뭐 휘발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 사료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화성 고체가 아니고 인화성 액체가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 허가 등을 취소하였을 때 취소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자, 보시면 이제 건축 허가 등을 취소했을 때, 자, 그때 그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장서장에게 자, 그 사실을 자, 며칠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냐? 바로 며칠 이내다?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 3번에 7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자, 지금 3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그때 금수성 물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냐? 바로 탄산수소, 자, 염류 분말, 자, 적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른 모래 또는 건조사라고 하죠. 건조사, 마른 모래. 그 다음에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함. 자, 이러한 것들을 바로 금수성 물품에 적응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화약제인 거죠. 요 세 가지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기를 보시면 물, 강화액, 팽창질석, 인산연류 분말. 그래서 지금 금수성 물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3번의 팽창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은 자, 보시면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찾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옥내에서 지정 수량 50배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자, 일반 취급소다. 자, 틀렸죠? 자, 지정 수량이 틀렸어요. 50배가 아니고요. 여기는 바로 100배. 자, 100배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옥내에서 지정 수량 몇 배?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일반 취급소가 돼야 맞는 거죠. 2번, 하루에 지정 수량 50배의 위험물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소다. 이거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3번, 지정 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옥내 저장소다. 맞죠? 그러니까 100배 이상이니까 100배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자,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소다. 틀렸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으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 이제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그 설치 기준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바로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바로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그렇죠? 그래서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급기구 1개 이상 설치하고 그리고 급기구의 크기는 바로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는 150과 80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 있겠네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틀린 것은 자, 보시면 지금 뭘 변경하냐면 기술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맞고요. 2번 변경된 기술 인력의 기술 자격증, 경력수첩 포함 2번도 맞죠? 3번 소방기술 인력대장, 네, 이것도 제출 대상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사업자 등록증 4번 같은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술 인력을 변경할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자, 먼저 소방활동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을 하는 거죠. 그때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맞죠? 예, 의사나 간호사 출입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자,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으로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게 뭐예요? 관계인이죠, 관계인. 그렇죠? 이런 사람들 출입 가능합니다. 다음 3번.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또 출입할 수 있는 거죠. 다음 4번.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예,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생각은 좋죠. 좋은데 소방활동 구역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은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자,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항해 중인 모든 선박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자,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항해 중인 모든 선박. 아니죠? 그러니까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구에 메어둔 것, 정박해 있는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해 중인 선박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관계지역,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대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옳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자, 뭘 구하는 거예요?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입니다. 바로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한 사항, 바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죠. 정답 3번의 시도의 조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 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소방신호에는 총 4가지가 있죠. 4가지. 자, 어떤 소방신호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자, 경계신호. 그죠? 예, 경계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신호. 그 다음에 발화신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훈련신호가 있죠. 훈련신호. 우리 소방신호에는 이렇게 4가지의 신호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경계신호, 해제신호, 그리고 발화신호, 훈련신호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시면 바로 1번에 출동신호 있죠? 출동신호는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이 안 되겠죠? 출동신호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자,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 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자,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는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